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브랜드가 일본 시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K컬처 열풍 덕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부딪히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제품은 한국에서 대박 났는데 왜 일본에선 안 통할까? 이런 고민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본 시장 진입 장벽의 숨겨진 원인과 이를 극복할 핵심 전략을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넘어 왜 그래야 하는지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충격적이게 도일본에 진출한 외국 브랜드의 약 70%가 3년 안에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는 여러분의 브랜드가 마주할 현실일 수 있습니다. K브랜드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성공이 보장될 거라는 낙관은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 등이죠. 실제로 많은 한국 뷰티 브랜드들이 SNS에서 화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나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 구축에 실패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패의 그림자에 갇히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높은 실패율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인기 많던 제품을 일본 시장에 똑같이 적용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일본 인플루언서와 협업했는데 기대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거나 어렵게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구매율이 저조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국에서는 통했는데 일본은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자괴감까지 들지도 모릅니다. 일본 시장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소비자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번영만 한다고 현지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신뢰와 고유성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높은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성공했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면 일본 시장에서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나 직접적인 마케팅 메시지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 유행만 좇는 듯한 일회성 마케팅은 오히려 브랜드에 대한 피로도를 높여 결국 시장 이탈로 이어지죠. 이처럼 일본 시장은 단순히 언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소비자 심리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미로와 같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장벽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볼까요? 일본 시장 진입 장벽 중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감성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가 잘 통하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쉬워요. 일본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된 광고나 감성팔이보다는 객관적인 정보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통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뷰티 브랜드 VT 코스메틱은 일본 시장에서 성분과 기술력을 강조하는 캠페인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죠. 다음으로는 이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유통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두 번째 장벽은 복잡한 유통 채널입니다. 한국은 온라인 비중이 높지만 일본은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의 힘이 매우 강해요. 드럭스토어, 버라이어티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채널에 입점하는 것이 소비자 접점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진출에 성공한 한국 식품 브랜드 농심은 편의점과 마트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슈퍼마켓까지 공략하며 유통망을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마존 라쿠텐 외에 자사몰을 통한 고객과의 직접 소통도 중요하고요. 그럼 이런 채널에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세 번째 장벽은 신뢰 구축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경계심이 높고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제품 패키지부터 광고 문구까지 현지 문화와 감성에 맞는 철저한 현지화는 기본입니다. 둘째 단발성보다는 진정성 있는 일본 인플루언서와 장기적으로 협업하여 브랜드의 진정성을 어필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한 고객 리뷰 관리를 통해 실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확산시키는 것이 강력한 신뢰 자산이 됩니다. 더쌤은 일본 뷰티 리뷰 플랫폼에서 압도적인 평점과 리뷰 수를 기록하며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죠. 다음으로는 콘텐츠 전략을 어떻게 현지화해야 할지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전략의 현지화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식 바이럴 마케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원하며 객관적인 사실과 안심할 수 있는 요소에 크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사용 전후 사진보다는 제품의 성분 효능이나 제조 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실제 일본인 고객들의 진솔한 리뷰 영상이나 Q&A 형식의 소통 콘텐츠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메디큐브는 일본 유튜버와의 협업 시 제품의 기술력과 피부 고민 해결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시장에서는 무엇을 말할까보다 어떻게 신뢰를 줄까가 훨씬 중요하죠. 다음으로는 이런 전략을 실행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행동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장된 광고 문구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불신을 안겨줍니다.
둘째 빨리 성공해야지 하는 초단기 성과에 대한 집착은 무리한 프로모션으로 이어져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셋째, 일본어 번역이 곧 현지화라는 아니란 생각은 문화적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시장 전문가나 협력사와의 긴밀한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이 네 가지 함정만 피하더라도 일본 시장 진출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시장 진입 장벽은 높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2 마켓 나비는 여러분의 일본 시장 진출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일본 마케팅 성공 사례와 실전 가이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을 응원합니다.